안녕하십니까. 지철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이곳 LA는 연일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의사당 검문소로 의문의 차량이 돌진하여 이곳을 지키던 의사당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의사당의 경찰에 따르면 동부시간 2일 오후 1시 5분쯤 한 차량이 컨스티튜션 애비뉴 길의 연방의사당 북쪽 바리케이트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2명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고 미국 연방의사당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승용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뒤 미상의 흉기를 들고 하차한 용의자는 경찰 1명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찰이 즉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며 부상한 용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차량을 몰고 의사당 바리케이트로 돌진한 용의자는 사건 후 체포됐다고 보도됐지만 CNN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관안과 피트먼 국회의사당 경찰서장 대행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사건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망한 경찰관은 18년 동안 의사당 경찰대 일원이었던 윌리엄 빌리 에반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제1대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피트먼은 성명에서 윌리엄 빌리 에반스 경관이 오늘 오후 노스 바리케이드에서 단독 공격당한 후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사당은 폐쇄되었고 직원들은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는 오후 3시 직후 해제되었으며 국회의사당 경찰은 더 이상 그 지역 근처에 현재 위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지역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며 사람들은 이 지역 주변의 법 집행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콘티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살인사건 관련 경찰관과 용의자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피살된 경찰을 기리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기를 조기 개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복수의 보도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승리를 비준한 하원 선거인단 투표가 집계되는 가운데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청사를 덮친 지 석 달도 안 돼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국회의사당 단지는 비상한 보안 조치하에 놓였습니다. 최근까지 의사당의 경계는 의사당과 근처의 사무실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월 6일 이후에 세워진 국가방위군과 경계선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는 이전부터 캐피톨의 표적이었습니다. 2013년 코네티컷 주의 한 여성이 백악관에서 바리케이드를 부수려고 시도했고 그 때문에 국회의사당은 봉쇄되었고 결국 그녀는 경찰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와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지난 30일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포함해 다수의 비상사태 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최금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찬성 4대 반대 3으로 에버스 주지사의 명령이 위스콘신 주법에서 규정한 비상사태 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작년 3월 첫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7월과 9월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고 에포크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비상사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에버스 주지사는 연장에 반대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의회 동의 없이 어떠한 국가 비상사태도 60일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위스콘신 주법 규정에 근거해 비상사태가 위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비상사태가 60일간 지속된 이후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해 내린 명령도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수반대 의견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며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전염병 상황에서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판결이 내려진 당일 성명을 통해
나는 대유행 초기부터 위스콘신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위스콘신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자유시장 경제 싱크탱크인 허트랜드 연구소의 제레 파빙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오늘 위스콘신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와 권력 분립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판결을 반겼습니다. 데린 르마위 주의회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판결은 입법부의 위상을 정당화한 것으로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주민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따르고 백신을 접종하며 상식에 근거해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고든 힌츠 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 판결로 향후 위스콘신의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정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1년하고도 3개월째에 접어든 미국에서는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을 철회하는 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미시시피는 마스크 강제 착용을 해제했고 엘라베마는 오는 4월 9일 종료되는 강제 착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모든 주에 마스크 강제 착용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공무원이 중국을 대국이며 대한민국을 속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가의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1일 인터넷 뉴스 매체인 뉴데일리는 알몸 김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 식약처 현지 조사 협조 요청을 1년 넘게 무시했다는 보도에 식약처가 정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뉴데일리에 구려 개교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의했습니다. 알몸 김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지조사 협조 요청을 1년 넘게 무시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식약처가 중국 정부가 식약처의 요청을 1년 동안 무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식약처 대변인실 직원은 뉴데일리와 전화 취재에서 사실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은 선진국이면서 거대한 힘 있는 국가다며 옛날로 치면 한국은 속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속국이해서 인증을 요구하고 관리를 대신해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게다가 뉴데일리와 취재가 끝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한 듯 뒤늦게 해당 발언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 머릿속에는 끝까지 한국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속국의 사전적 의미는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계속해서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과거 속국이었던 한국이 대국인 중국에게 감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건방진 행위로 보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불거진 중국 알몸 김치 사건은 온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수 커뮤니티에 퍼진 중국에서 배추를 절이는 방법이라는 게시글에는 중국의 한 중년 남성이 황토색 물과 배추가 섞여 있는 대형 수조에 알몸으로 들어가 공사장에서나 쓰일 법한 대형 포크레인에 배추를 담는 사진과 영상이 실렸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중국산 절임 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 단계부터 통관과 유통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와 원재료인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에 대한 유통 단계별인 보관창고, 식자재마트,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러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현존하는 정권이 이러한 정신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만큼 나라는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저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속히 나라의 기강이 바로 쓰고 힘있고 자존감 있는 나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